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지금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동시에 청년 인턴이랑 같이 지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만 서류 합격을 해도 엄청 대단한 일인데 어떤 분들은 두 개 다 합격을 하셔서 둘 중에 골라서 최종 선택을 하겠다. 동시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점에 놀랍습니다. 건보는 청년 인턴 경쟁률이 이미 지금 알리오의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이번 1차에는 11,322명의 일반 지원자들이 응시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 2,147명, 720명 채용을 하는데 동점자까지 포함해도 3배수 정도를 채용을 해서 81%가 불합격을 5.27의 서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불합격률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합격자 수죠. 9,175명이 11,322명 중에 이만큼이 다 떨어졌다는 거. 서류 합격하신 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전체 경쟁률은 15.73대 1이에요. 그리고 신평원을 보면은 여러 지역에 걸쳐서 각각의 인원들마다 경쟁률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주가 가장 많은 180명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불합격률도 제일 낮아요. 건보와 다르게 신평원은 2배수를 채용을 하는 만큼 여기 보이시죠? 180명 채용을 하는데 366명이 합격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1200명 가량이 지원하신 분들 중에 830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도 많은 인원이 이 정도면 지원을 많이 하신 건데 이 중에 428명 중에서 39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거의 92% 가량이 다 탈락을 했고요. 창원 같은 경우야 80% 가까이 이렇게 되지만 그 외의 지역들 보셔도 거의 90%가 탈락을 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평균을 보면요. 250명 채용을 하는데 2,732명 중에서 519명만 합격을 하신 겁니다. 지금 신평원 청년 인턴 면접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등수 안에 해당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다 참고를 해서 보시고 건보던 신평원이던 둘 다 합격을 하셔서 나중에 공채 지원하실 때 잘 활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건보랑 신평원 둘 다 약 한 달에 걸쳐서 온라인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실제 대면 코칭도 하고 1대1 컨설팅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 해본 결과 대부분 많은 분들의 그 스펙 안에는 청년 인턴을 다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 거의 한 80% 가량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유독 제가 맡았던 분들은 거의 다 청년 인턴 경험이 있으셨어요.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서두는 이렇게 경쟁률에 대해서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턴, 이제 앞으로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 되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별도의 온라인 스터디를 일부 하는데 1일차에서 있어서만큼은 좀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번 LH 인턴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한 자기소개를 하시기 전에 그리고 지원 동기를 작성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만 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보다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본보 아니면 신평원 둘 다 최소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업에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그 기업에 최소한 관심 있는 사업 분야, 어떤 이슈, 이런 정도는 최소한 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거는 제일 기본이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 깊은 것에 대한 거를 묻는다고 하면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사실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인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보면 건보, 신평원이면 신평원 각각 가장 내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그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있으셔야만 할 거예요. 아마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온라인 기사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랑 둘 다 건보랑 신평원 각각 SNS 채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있고 뭐 포스트도 있고 특히 유튜브도 있고요. 이런 쪽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업에서 알리고자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을 최소한 일반 국민은 아니더라도 청년 인턴 그리고 공채 이런 분들이 정말 이 내용들을 잘 보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턴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건보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지사에 방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전화 응대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시는 민원인들의 응대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내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내가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면은 직원분들의 서포트도 좀 해주셔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턴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평원 같은 경우에도 건보와 다르게 좀 뭐 다를 게 있느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직무수행 내용이라고 체험형 청년 인턴 보이시죠? 고객관리, 총무, 사무행정 이쪽 분야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인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역량, 이 정도의 업무 수행 능력은 누구나 다 교육을 받으면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를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관심도, 내가 얼마나 이 기업에서 잘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제가 그래서 미리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인턴 직무 수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는 역량 기술서의 기식이랑 기술이랑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그리고 이 역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꼭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말씀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다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 기관들도 있겠죠. 지금 인턴도 여러 분야가 되게 많이 뽑을 텐데, 왜 지금 건보, 신평원, 왜 우리 기업인지 이거에 대한 타당한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으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에는 지원 동기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원 동기에 대한 깊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턴 근무를 하실 때 어떤 것을 제일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수가 있으셔야만,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과, 저는 그래도 이거를 시킬지 안 시킬지 이런 것보다 이 기업에 어차피 입사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맡아보고 싶은 업무가 이것이고, 지금 현재 부족해서 내가 지금 가진 이 역량을 최소한 좀 더 강화시키고자 꼭 이 부분을 맡아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분과는 분명히 깊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까지 정리를 좀 해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인턴 근무를 통해서 도대체 약 한 4,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제일 강화하고 싶은 나의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인턴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무조건 뭐 공시에 건보나 신평원 각각 그 입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인턴을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회생활이라는 걸 처음 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얻고 이 부분을 어떻게 나의 미래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경험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가치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인턴 근무할 때 이건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턴 근무 시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쪽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관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LH 탁월 인턴 인터뷰에서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드렸었는데, 의외로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뭐 능력이 중요하다,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턴 근무할 때는 그 각각의 기관의 얼굴이거든요. 아무리 인턴이라도 직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좀 다른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을 했다든지, 전화 응대상에 내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만약에 응대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담당하시는 그 직원분께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은 말씀을 하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지내시는 그런 동료 인턴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다 나에게는 어떤 멘토와 같은 상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어떻게 최대한 인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 싹싹한지, 아니면 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는 인턴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근무할 때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약점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약점이 어떻게 이 인턴을 통해서 좀 강화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인턴을 근무하기 위한 나의 역량, 그리고 추후에
공채로 근무를 하기 위한 나의 역량, 그것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얼마나 어떻게 강화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업무상 강점, 약점, 이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LH에서도 물어서 제가 따로 LH 스터디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중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턴은 당연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업무 수행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는 거를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입사를 후에 뭐 여러 교육을 받아서 내가 더 강화를 하겠다 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식면에서 좀 쌓아도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건보면은 건보의 제도, 심평원율, 심평원에 대한 어떤 제도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있으셔야만 나중에 민원 응대를 하시더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금부터 많이 알아보시고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턴이라 하더라도 인재상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기업에서 좀 중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부합해야만 인턴이라도 채용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까지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직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의 경쟁력이 무엇일지와 그리고 그 직무 활용도, 그 경쟁력을 가지고 청년 인턴 근무를 하실 때 어떻게 이 나의 경쟁력, 나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으셔야만 이 내용이 결국에는 자기소개가 될 것이고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 질문만큼은 미리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거를 꼭 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무턱대고 어느 기업이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복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봤자 겉도는 형식의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실 수가 있으셔야만 면접관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예요. 안 그러면 엄청난 꼬리 질문으로 인해서 왜 지원했는지, 지원자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차피 이 부분이 꼬리 질문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꼬리 질문으로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공격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나에 대한 강점 어필 제대로 하시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이 대학생분들이실 텐데 내가 지닌 전공을 어떻게 직무에서 좀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비슷한 류의 전공이라고 하면은 더 강화한다라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거고요. 뭐 사회복지라든지 행정학과라든지 등등 있죠. 이런 쪽들은 뭐 가능하실 텐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심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공계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그 전공에서 내가 입사 후에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문성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1일차 준비 내용은 어느 인턴을 준비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한 것만큼은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 정리, 거기에 대한 표현 방법, 그리고 지원 동기, 자기소개, 입사 후 포부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그 다음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1일차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내용들입니다. 최종적으로 면접 연습까지 잘 하셔서 최종 합격해서 인턴 경력을 잘 쌓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꼭 인턴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